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진행을 맡은 개미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네. 이제 저희 솔바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부죠. 2부라서 일단 진행에 앞서서 1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호시TV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여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1부에 다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 전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그 댓글이나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댓글이나 아니면 문의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1부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솔바람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참새 도안 특징이나 사이트 같은 곳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참새 도안 특징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참새나 이렇게 이런 새들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따로 실어놓은 사이트나 책은 잘 모르겠고 보통 이제 조류도감에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그 새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동정 포인트라 그러죠. 동정 포인트만 나와 있지. 이렇게 버드 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그런 점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나 사이트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워크숍을 이렇게 준비한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버드 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워크숍을 준비했고,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 관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새 해부해 놓은 책들 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워크숍에서 이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것보다 그냥 버드 카빙 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했을 때 이제 새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워크숍에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은 이런 참새의 어떤 이 특징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이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고 제 스스로 이제 독학으로 공부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런 사이트를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거의 뭐 이미지를 좀 구체적으로 관찰하거나 그렇죠. 사진을 좀 관찰을 해서 특징으로 인해서 좀 긁어내면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카빙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면 사진들이 좋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 뭐 아래 위 전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고 있고 또 뭐 사실 닭이나 병아리 같은 거 잘 자세히 관찰해도 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 특징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새나 뭐 인코나 이런 걸 보고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감이 없어가지고 동박새의 멱이랑 어깨폭을 많이 파버렸다고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막 재밌어서 깎는 게 재밌어서 깎다 보면 어깨 부분이나 이쪽에 좀 남겨둬야 될 부분이 이제 깎여져 나가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 나무 블럭 우드 블럭이 실제 동박새보다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깎으면 또 같은 비율로 상대 옆도 깎아주고 전체가 대칭만 맞으면 되니까 조금 작은 날렵한 작은 작은 동박새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하실 때는 그런 거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미리 계획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깎은 건 어쩔 수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깎아서 조금 작은 동박새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저희 일단 질문은 끝났으니까 자리에 계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 2부는 저희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키우고 좀 증폭을 시키기도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번 잘 안 들린다고 하시면 저희 영상에도 최대한 크게 증폭시켜서 전송할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버드 카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참새와 동박새 그리고 박새 어목눈이 붉은 머리 어목눈이죠. 예, 이렇게 해서 머리 형태 알아보고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뭐 다 이해하고 이렇게 카빙에 적용을 시키기는 시키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죠. 이렇게 조금 이해도 안 되는 뿐더러 또 이게 또 시간이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새 얼굴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만드셔야 이제 새가 조금 새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때 만들던 새를 가지고 이제 머리 부분만 그때 집중적으로 했었죠. 지난번에 요 머리 부분, 요 이마가 여기서 갈라져서 부리가 여기 여기 참새입니다. 동그란 부분이 아래 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나무 우드블락이 사실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이 위고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각하시고 거꾸로 카빙을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참새 모양, 참새 형태에서 지난번에 했던 걸 이제 조금 제가 다듬어서 눈까지 그때 작업을 했습니다. 양쪽 다 눈이 있고요. 윗뿌리가 이렇게 얼굴 안까지 들어와 있고 아랫뿌리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윗뿌리 따라서 뺨이 있다 그랬고요. 아랫뿌리 따라서 턱이죠. 이 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머리가 몇 가지 해서 이 부분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명 밑으로 이렇게 가슴털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참새가 보통 때는 이거보다는 머리를 조금 더 들고 있는 형태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털을 부풀리고 있는 머리를 몸에 최대한 가까이서 털을 부풀리고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동박새 만들던 거 있죠. 동박새는 부리가 가늘고 길어요. 그죠? 길고 얼굴 안으로 최대한 부리가 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눈도 이렇게 흰 태가 큼직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윗부리에서 뺨이 동박새는 조금 다른데 뺨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아래 뿌리를 해서 이렇게 턱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런 몇 부분이고 몇 부분이 노랗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박새 그때 같은 동박새나 쇠박새죠. 쇠박새는 같은 나무 블락으로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쇠박새는 여기 뺨이 새가 이제 쇠박새 같은 경우 더 추운 데서 있어서 그런지 뭐 그건 원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털이 많이 부풀러 있어요. 뺨이.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다른 새보다는 조금 더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자, 어목눈이 붉은 머리 어목눈이 뱁새입니다. 뱁새도 마찬가지. 털이 부리 위로 털이 좀 발달돼 있어 이렇게 도톰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얼굴 만든 얼굴이 머리라 그러죠. 이제 머리 부분들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해 부분. 이제 주로 이제 깃털에 관련된 건데 이제 비행깃 이제 날아갈 때 사용하는 그 깃에 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를 조금 새의 깃털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물론 이 작은 새지만 큰 새들도 다 같은 원리로 깃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걸 가지고 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아마 이제 작은 새뿐만 아니라 큰 새들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만들고 이 뒷부분은 깎다가 말았기 때문에 좀 사각 형태인 경우가 많을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이 부분들을 깎아서 양쪽을 좀 깎아서 이런 형태로 둥글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깃털을 비행깃을 그려 주는 게 더 작업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나무 블락 작업할 때 이제 라운딩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고려해서 라운딩을 해야 되죠. 이쪽은 좀 많이 파내야 되지만 머리를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둥글게 다 라운딩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라운딩을 해주고 그냥 멈춰서 깨끗한 고운 사포지를 샌딩을 해서 끝을 마감을 하면 이제 컴포트 보드처럼 이런 나무 무늬 그런 느낌을 주는 편안한 새가 되는 거고, 관념적인 새죠. 그 다음 이제 실물 사이즈의 어떤 새를 만들겠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또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날개의 깃을 이제 여기에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새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살펴보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참새인데 이거는 날개 깃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이게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새 이제 날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또 안에 보면은 이거는 키트 안에 든 도안이고요. 참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저께 제가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거기 한국의 새라는 이제 도감이 있습니다. 그 도감에 설명 이제 나타나 있는 새의 각 부분 명칭인데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 좀 어지럽긴 한데 버드 카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접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부분과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제 두 개 겹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위에서 이제 봤을 때의 모습인데 또 그릴 땐 단순하게 그려 했는데 또 복잡해 보여서 새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부리가 이렇게 보이겠죠, 살짝. 그리고 이제 머리 윗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머리통 이제 머리 부분이고 머리 꼭대기고요. 이제 여기 참새는 목뒤가 이렇게 하얀 목도리를 들고 있죠. 이제 이렇게 몸통이 있고 몸통과 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있겠죠. 네, 위에서 봤을 때 등이 이렇게 등이 있고요. 등 옆에
어깨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깨가 있는데 사실 어깨는 어깨와 등이 작은 새들은 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만든 것도 이렇게 그렇지만 어깨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없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여요. 한 덩어리처럼.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날개의 덮깃이란 게 이렇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참새가 이렇게 있으면 부리가 있고 부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참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기 아까 흰 목도리라고 그랬죠? 목도리처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등입니다. 등 부분하고 어깨가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슴에서 이 털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감싸고 이제 이 날개 부분이 있고 꼬리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죠. 깃이 있으면 날개 깃이 있으면 그 깃을 덮고 있는 덮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덮깃.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날아갈 때 사용되는 이제 비행깃이 있죠. 비행깃이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 첫 번째 날개, 두 번째 날개, 세 번째 날개.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세 번째 날개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식으로 겹쳤을 때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개 그룹이 이게 세 번째 날개인데, 셋째 날개. 우리, 도안에도 나와 있고요. 도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뒷면에 보면 박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새의 구조, 예시박새, 뒷목, 참새의 뒷목, 그리고 등, 어깨, 그리고 셋째 날개 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셋째 날개 깃. 셋째 날개 깃이 교차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살짝 덮인 상태고요. 그 셋째 날개 깃 밑에 둘째 날개 깃이 6장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면 셋째 날개 깃이 여러 제일 위에 덮여 있겠죠. 그 밑에 둘째 날개 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입니다. 사실 뭐 버드 카빙에서는 이거를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한 두 줄로. 자, 이게 이제 셋째 날개 깃 밑에 둘째 날개 깃이 6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깔린 첫째 날개 깃, 제일 긴 거죠. 외곽으로 바깥으로 날개를 펼쳤을 때 밖으로 나타나는 이게 첫째 날개 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밑에 깔려 있죠. 이게 9장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날개 깃 6장, 셋째 날개는 석장이 보통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개의 깃은 항상 첫째 날개 깃, 둘째 날개 깃, 셋째 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들 때도 위에 보이는 거, 제일 먼저 위에 보이는 게 셋째 날개 깃입니다. 예를 들면, 얘는 요건 잠깐 응용된 형태인데, 이 셋째 날개 깃이 얘는 얘가 쉬는 거예요. 날개를 펼쳐서 옆으로 쉴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얘는 모은 거죠. 딱 모았기 때문에 날아갈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날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쪽 교차시켜서.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석장, 이렇게 보이는 석장이 셋째 날개 깃이 되고, 그 밑에 6장이 있다 그죠? 뭐 여기에서는 제가 그대로 다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두 번째 날개 깃이 밑에, 셋째 날개 깃 밑에 둘째 날개 깃이 있고, 둘째 날개 깃 밑에 첫째 날개 깃이 9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9장이 제일 밑에 있는데, 펼쳐지면
바깥으로 가는 게 첫째 날개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개깃을 위에 덮어주는 이 깃들이 덮깃입니다. 덮깃. 자, 참새가 덮깃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실 펼쳐진 이 부분 이제 나중에 뭐 버드카빙을 하다가 재밌어서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겠다 했을 때 날개 펼친 거를 만들 때는 필요하겠죠. 자, 지금 이게 덮깃인데 여기 쫙 펼쳐질 때 여기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큰 덮깃입니다. 여기는 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큰 날개 덮깃이라고 있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접었을 때는 여기 요 부분인데 큰 날개 덮깃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참새는 어디에 나타났냐면 그게 좀 이 흰띠입니다. 큰 날개 덮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은 날개 덮깃 한 줄 더 있죠. 이게 하얗게 나타나는. 참새나 박새, 참새나 박새 같은 경우에 이 덮깃의 하얀 흰 윙, 여기에 흰 바가 이렇게 하얀 무늬들이 쫙 나와 있죠. 이게 덮깃에 나타나 있는 무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박새나 이런 경우는 색이 비슷해서 거기 표현 좀 나타나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채색할 때는 오히려 이런 새들이 사실 덮깃은 표현만 살짝 해지만 색이 같기 때문에 잘 구분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색을 이제 채색했을 때 좀 까다로운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까다롭죠. 근데 참새 깃을 다 알면 거기 뭐 새 깃 공부할 때 참새 깃이 워낙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깃 공부하기에는 참새 깃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게 큰 날개 덮깃, 작은 날개 덮깃. 결국은 이 아까 두 번째 날개, 둘째 날개가 날개깃이 6장이라 그랬죠? 이 둘째 날개. 여기 위에 있는 이 덮깃이 제일 크겠죠? 이 부분이. 이 덮깃이, 여기 하얗게 요 하얀 무늬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둘째 날개 덮깃. 그 둘째 날개 덮깃에도 작은 덮깃, 잔잔한 부분은 작은 덮깃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크기 때문에 큰 날개 덮깃이라고 하죠. 자, 결국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여기 손가락입니다. 이게 손에 9장이 붙어 있고 날개 9장이 붙어 있고 그다음 팔뚝 사람의 팔뚝에 해당하는 게 둘째 날개 6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셋째 날개 덮깃 위에 모든 새 딱 등에 이렇게 봤을 때 처음 나타나는 거 제일 크게 보이는 이 석장 얘들은 결국은 이렇게 날개와 몸통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셋째 날개. 얘가 펼치면 바로 몸하고 날개하고 연결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이거 정리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날개를 접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셋째 날개 깃이고요. 둘째 날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이게 둘째 날개 깃, 셋째 날개 깃. 제일 밑에 깔린 9장. 이게 1번 첫째 날개 깃.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딱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석장만 위에 딱 보이고 그 밑에 이 둘째 날개깃이 밑에 깔려 있어요. 싹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첫째 날개 깃은 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첫째 날개 깃이라고 그랬죠? 이거 사람으로 치면 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팔뚝. 그래서 이 손가락이 쭉 다 붙어 있는 거죠. 이 엄지 손가락처럼 나온 거 우리 치킨 먹다 보면 이렇게 치킨 윙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깃이라고 그래서 새 여기 보면은 작은 깃이라고 있어요. 작은 깃. 여기도 새에 보면 작은 날개 깃 여기입니다. 이 부분. 자, 이거는 비행에서 새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비행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고개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자, 이 깃 밑에 이게 첫째 날개 깃인데 첫째 날개 깃을 요렇게 덮고 있는 게 첫째 날개 덮깃입니다. 덮깃. 덮었으니까 영어로 코버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말 덮깃. 덮고 있는 거죠. 둘째 날개를 다 덮고 있는 덮깃들이고.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이제 날개 편 상태를 카빙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접은 상태를 카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싹 접히면 옆으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도안을 보고 제가 다시 자, 참새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보시고 이게 아까 셋째 날개 깃이라고 그랬죠. 몸통과 날개를 연결하는 이 부분. 자, 셋째 날개 깃. 얘가 날개를 접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왼쪽 게 올라가고 오른쪽 게 깔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셋째 날개 깃. 자, 그 밑에 둘째 날개 깃이 6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옆모습으로 보면 여기가 둘째 날개 깃이 되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둘째 날개 깃. 여기 셋째 날개 깃 3번, 2번. 자, 그 다음에 9장 첫째 날개 깃 제일 긴 거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것이 다 포개져서 제일 밑에 깔립니다. 밑에 깔리면 제일 밑에 깔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인 이 날개의 깃 구조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 들어가려면 이런 부분 이제 덮깃까지 표현을 해주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덮깃이 표현이 되는 거. 자, 여기도 보면 둘째 날개기, 첫째 날개기 깔려 있고 여기 덮깃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한 거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얘는 이제 날개를 접고 있는 게 아니고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뜨려서 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또 첫째 날개 덮깃이 되겠습니다. 덮깃 앞에 아까 말한 작은 날개깃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영어로 이제 알룰라라는 말을 쓰던데 엄지손가락입니다.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에 보면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참새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렇게 두 번째 날개 깃, 요렇게 두 번째 날개 비행 날개를 덮고 있는 이 덮깃 중에 큰 날개 덮깃, 큰 덮깃과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덮깃이 밑에 흰 띠를 두르고 있어요. 흰 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 줄 때 이제 이게 덮깃이죠. 아까 그 덮깃에 큰 날개 덮깃 이 부분에 이제 흰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박새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 여기 흰 띠를 이렇게 요게 좀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잘 안 보이고 한 줄만 보이고 이렇게 다 노출되면 한 두 줄이 흰 띠 두 줄이 보이는 거죠. 참새도 마찬가지고.
참새도 요 흰 줄이 2줄 보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 요 덮깃은 좀 위에서 가려서 좀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분명해 보이는 거는 큰 날개 덮깃이니 이제 분명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날개 덮깃 참새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다 비슷합니다. 거기 오히려 이제 동박새나 그런 붉은머리 오목눈이 같은 경우에는 잘 이게 있긴 마찬가지로 노출은 되어 있는데 색이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죠. 다 이렇게 어깨와 등 그 덮깃이 전체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채색할 때 그 염두에 안 두고 그냥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훨씬 좀 편리하죠. 안 그러면 하얀 저기 무늬를 다 한 일일이 다 이제 그 채색을 해야 되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 쇠박새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덮깃이 있는데 색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설명드린 거를 그 사진 제가 인터넷에서 참고한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새도 마찬가지 참새입니다. 여기에 등이고 어깨 사실상 뭐 구분 잘 없습니다. 다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덮깃 큰 날개 덮깃이죠. 이렇게 있고 아까 말한 세 번째 날개깃 양쪽으로 약간 벌리고 있어요. 포개한 게 아니고 그리고 둘째 날개깃이 아래에 있고 첫째 날개깃 9장이 이런 식으로 차례 나란히 있습니다. 참새 같은 경우 그렇고 자 박새도 보겠습니다. 박새 등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을 때 요거 셋째 날개깃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크게 보이는 거요. 그리고 날개 덮깃 이게 등이죠. 등 어깨 구분 없죠. 잘 안 보이죠. 그냥 다 한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날개 덮깃 큰 날개 덮깃 색깔이 다 비슷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두 번째 날개 덮깃 작은 거는 가려졌죠. 작은 덮깃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둘째 날개깃 두 번째 날개깃 6장 그리고 첫째 날개깃 9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사진 재밌어서 근데 이거 동박새를 이 포즈로 이런 각도로 이렇게 보면 되게 낯설어 보이죠. 되게 이마가 좁죠, 그죠? 좁고 볼도 되게 좁고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익숙한데 이런 게 되게 낯설어 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셋째 날개깃 석장이 있고 그 밑으로 6장 둘째 날개깃 9장 첫째 날개깃 마찬가지로 이 덮깃들은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같은 색 연두색으로 싹 칠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 외국 사이트에서 한 건데 자 여기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불이 안으로 들어갔고 여기 이마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눈알 이런 식으로 팠고요. 요 부분도 조금 눈 아이 채널 쏙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팠죠. 그리고 여기 뺨 이렇게 팠죠. 그리고 턱선 여기 얼굴입니다. 그죠? 이 몇 대충 이렇게 이런 이제 이것도 외국 사이트 작품인데 치카디라고 해서 우리 새박새 비슷한 건데 거의 뭐 같은 종인지 모르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같은 사이즈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 윗뿌리 중심으로 뺨인데 여기가 볼록하죠. 털이 밖으로 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턱선 있고요. 멱 있고 마찬가지로 큰 날개 덮깃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되게 과장적으로 이렇게 조금 해주신 한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셋째 날개깃 하나 둘 셋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로 봐서 셋째 날개깃
그 밑으로 아까 6장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됐고요. 그럼 첫째 날개기. 이걸 뭐 우리가 진짜 새처럼 진짜 9장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이제 노출된 부분만 몇 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실물의 쇠박스입니다. 자, 실물 마찬가지입니다. 쇠박스가 이렇게 뺨, 특선, 그리고 여기 매혹하고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우리 말했던 셋째, 여기가 셋째 날개 깃입니다. 그 밑에 6장, 그리고 긴 거 첫째 날개 깃. 그리고 여기 덮깃. 여기 아까 제일 첫째 날개를 덮고 있는 덮깃이 얘 부분이거든. 이 부분. 여기서 요 부분이 긴 거는 얘고 9장. 요걸 여기 첫째 날개 덮깃입니다. 첫째 날개 덮깃. 그리고 요거는 둘째 이 부분 두 번째 날개 깃을 덮고 있는 덮깃이죠. 아까 참새는 여기에 흰 띠가 이래 쭉 있었죠. 얘도 표현은 돼 있지만 색이 거의 같아서 그냥 구분 없이 색 칠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같이 칠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 엄지손가락에 해당한다는 그 부분이죠. 엄지손가락. 요, 그 부분입니다. 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엄지손가락 부분. 이제 작은 날개 깃이라고 해서 비행할 때 이제 고개 불릴 때 쓰는 그 기능을 한다는데, 여기 작은 날개 깃. 그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뭔지 또 자꾸 만들어 보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제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무시해 버리고 하면 그냥 상상대로 그냥 줄만 쭉쭉 긋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날개는 간단히 여러 살펴봤고요. 자, 실제 이거는 제가 강화도 가서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 사실 뭐 같은 겁니다. 여기 셋째 날개 깃 여기까지, 여기가 둘째 날개 깃, 그리고 여기 첫째 날개 깃, 여기 아까 우리 엄지 손가락에 해당하는 이제 그거 작은 날개 깃이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가 손가락 부분 이렇게 9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팔뚝 부분에 여기 이제 뼈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사람 팔뚝처럼. 이 부분이 6장, 이제 셋째 날개 깃은 석장. 이렇게 해서 큰 유리새네요. 큰 유리새. 그리고 돼지빠기도 뭐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맹금이나 이런 쪽 보면 이 둘째 날개 깃이 숫자가 많아요. 큰 새들은. 이게 또 9장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 보면 그 주로 날개 깃을 이렇게 이제 살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요 닭뼈인 것 같은데. 발가락도 있네. 발가락도 또 설명 좀 이따 하겠지만, 지난번에 했지만, 이 발도 마찬가지로, 이 뒷발가락은 뼈가 하나, 나중 발 표현 뭐 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뒷발가락 1번, 가장 안쪽 2번으로 봤을 때도 요 관절이 이제 2개고, 세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길어요, 보면. 그죠? 관절이 3개. 네 번째는 관절 수는 많은데, 관절이 3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거기 발가락은 이 가운데 발가락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 표현할 때 가운데 발가락, 이런 발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줘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닭뼈인데, 마찬가지로 어제 했던 그 수업 연장선으로 보면 여기 윗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랫뿌리가 있는데, 이 아랫뿌리 따라서 이 특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뺨 부분이 되고, 뭐 새마다 닭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뺨 부분이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새 같은 경우는 뭐 골격 구조하고 연결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워낙 깃털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 포유류처럼 이렇게 가죽에서 이렇게 뼈가 드러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형태가 조금 더 변화무쌍한 거거든요. 새는. 자, 그러면 새 거기 날개 부분하고 이제 위에 부분 다 끝났는데 이제 이거를 등이라고 하고 그 밑부분을 허리라고 이제 그거 그 꼬리 부분 꼬리는 요런 이제 새마다 좀 깃털 모양이 꼬리 깃이 다른데 참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런 형태로 생기고 6장씩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게 깃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약간 이런 형태로 돼요. 기축이 아무 바깥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 바람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렇게 좀 빳빳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6장이 포개졌다가 펼쳐졌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표현할 때는 뭐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한 2장 정도나 석 장 정도 나오게끔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꼬리. 그리고 이제 사실 아랫부분 새 아랫부분에는 그냥 둥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거기 그것도 좀 궁금한 경우에 이렇게 대충 좀 살펴보면 참새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멱이고 가슴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새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날개 쪽 부분을 감쌉니다. 이렇게 겨울이면 더 많이 이 부분이 더 부풀어서 더 많이 감싸겠죠. 그래서 이 가슴털이 여기 위를 아래쪽이 더 큽니다. 위를 이렇게 새 날개를 감싸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를 이렇게 아래쪽이 위를 감싸게. 그래서 깎을 때 이쪽을 더 많이 깎아주면 아래에서 위를 감싸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도 마찬가지. 가운데 뭐 포란 암컷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알을 품을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조금 갈라지고 바깥 다리를 감싸는 부분이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틀이 있습니다. 그 되게 겨울 되면 이렇게 풍성해지죠. 이 부분 그 사이에 발가락이 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제일 끝에 이제 그거 이제 배출구 그 마지막에 아래 꼬리 덮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뭐 이런 걸 뭐 다 하셔도 되고 아래 꼬리 덮기를 이렇게 나중에 조금 만들어주면 훨씬 또 뒷부분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덮기를 이 부분을 깎아주면 됩니다. 옆에서 깎아주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래 꼬리 덮기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거기 어목눈이 같은 경우도 얘는 별 많이 표현을 하지 않은 건데 밑쪽을 많이 깎아주시면 아랫꼬리 덮기처럼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항문하고 항문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올리는 부분이니까 뭐 적당하게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날개 이제 날개 기세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날개 깃을 본 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이렇게 깎아야 되겠죠. 아직 그 직각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조금 깎아서 그 날개에 약간 둥근데 이제 날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등과 어깨 그 사실상 작은 새들은 등과 어깨가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된다 있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서 있다고 보고, 아까 그 새의 가슴털이 그 날개 부분 쪽을 덮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칼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개, 우리가 보이는 게 셋째 날개라 그랬죠.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셋째 날개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셋째 날개에는 아까 석장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다 이제 겹쳐져서 하나, 둘, 셋. 이게 사실 겹치지 않고 옆으로 내리는 형태로 하려면 이걸 좀 처음 작업할 때 이쪽을 좀 많이 남겨놔야 됩니다. 그럼 많이 남겨놓고 그쪽 부분 날개 부분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슬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날개를 올려야 아마 될 거예요. 자, 셋째 날개 긴 밑에 둘째 날개가 몇 장 들어간다 그랬죠? 6장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6장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6장이 이제 들어갈 거죠. 그냥 여기서는 뭐 다 디테일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둘째 날개 그룹이 이렇게 셋째 날개 그룹 밑에 있다. 그럼 제일 밑에 깔린 게 첫째 날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첫째 날개가 쭉 나오겠죠. 여기까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날개. 이제 참새는 또 옆부분 아까 덮깃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큰 날개 덮깃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대충 몇 장 정도만 표현해 주면, 여기가 하얗게 생겼죠. 끝자리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고 날개 덮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참새는 거기서 또 그 앞에 또 작은 날개 덮깃에서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살짝 하얀 부분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얘는 어쩔 때 덮여 있을 때가 많으니까 조금만 그냥 이렇게 해서 표시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날개에 덮깃이 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살짝 2개 정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날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개에도 덮깃이 있고 둘째 날개 덮깃이 제일 크죠. 이렇게 제일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꼬리가 좌우로 6개씩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2장 정도 보이게끔 하면 돼요.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축이 가운데에는 기축이 거의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기축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축이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운데일수록 얘가 이런 모양이 되고 참새 날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생겼죠. 기축이 쏠려 있어요. 그래야 이게 바람이나 이런 게 와류나 뭐 이렇게 있어도 뒤집히지 않겠죠. 여기가 빳빳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개 뭐 대충 이렇다는 건데 이걸 사실상 다
여기다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원리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제 윗꼬리 덮기선 사실 뭐 요 날개 덮여서 잘 안 보이니까 놔두고요. 밑에 아래 꼬리 덮기 있겠죠. 여기는 이제 좀 파야 되겠죠. 이렇게 꼬리 덮깃이 있고 또 항문기관이 있고 요 가슴털의 가운데서부터 가운데로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 바깥 옆에 사이드 쪽에 털이 또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다리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만일에 철사나 뭐 이런 걸로 다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요 항문 옆에 항문이 여기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면 되고 우리는 이제 다리 없이 그냥 거기 앉아서 쉬는 형태로 만들 거니까 뭐 이렇게 두 발을 포개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벌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려줄 거죠. 이렇게 올려줄 거니까 좀 너무 디테일 있게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이렇게 어디다 발을 어디다가 붙여갈지 이제 구멍을 뚫을지 이런 거는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새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고요. 또 뭐 또 간단하게 뭐 있나요? 이건 뱁새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뱁새는 아까 마찬가지로 등과 어깨를 그리고 덮기도 마찬가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참새처럼 덮깃이 나타나 있지만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게 셋째 날개 그룹 포개졌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 날개 그룹 섭장 밑에 둘째 날개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날개, 둘째 날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장. 그리고 첫째 날개가 제일 밑에 이렇게 깔려 있죠. 첫째 날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개 덮깃이 이렇게 살짝 노출돼 보이고요. 여기 작은 깃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털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얘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덮여 있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형태고 밑에 그러니까 6장이 포개져 있다. 5장이 밑에 포개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붉은 머리 목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새나 이런 것보다는 채색하기가 훨씬 이제 수월하지 비슷한 색깔로 또 다 되어 있고 그런 덮기 구분도 사실 뭐 자세히 안 해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칼로 이제 이거 한번 파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자 장갑을 일단 착용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팔 때 이런 경우 이제 둥글게 팔 때는 많이 이렇게 해서 이 날 부분을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지금은 구체적으로 뭘
날개나 이런 부분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제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 시간이죠. 이렇게 칼날 끝을 잡고, 사실 작은 칼은 이런 식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칼날이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는 이 칼 하나로 다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딴 도구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얼굴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슴털이 이쪽을 덮고 있다 생각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깨와 덮개과 어깨 등이 비행 날개 깃을 덮고 있으니까 얘가 제일 위에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아니면 조각도를 한번 쭉 선을 그어서 그 조각도 밑을 파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로 홈짐을 내고 요거를 밑을 여기서 이렇게 파도 되고요. 머리하고도 부분을 좀 펼쳐주겠습니다. 아까 깎았던 부분을. 아까 그렸던 부분이 이제 다 지워지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뭐 그리면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헷갈리면 그려서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또 사포로 한번 또 살짝 사포가 아까 천사포, 우리가 있던 천사포가 여기 있어요. 네, 천사포로 한번 싹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우리 세제 날개깃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세제 날개깃을 또 왼쪽 게 오른쪽 걸 덮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파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 밑을 옆을 살짝 파줘야 얘가 위에 있는 느낌 나겠죠. 두째 날개깃 위에 있으니까. 두째 날개깃은 첫째 날개깃보다
여섯 장이 밑에 더 들어있으니까 약간 위로 떠 있겠죠. 그러면 조금 밑으로 파도 됩니다. 단차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끌어당길 때는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 그러니까 이 날개가 이 날개를 살짝 겹쳐서 덮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여기 좀 덮고 있는 느낌 나죠. 자, 그리고 밑에 6장이 있다고 했죠. 이게 3번 셋째 날개 깃인데 보통 여기 석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밑에 6장이 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단차를 더 내겠습니다. 살짝 더 깎아주고 그리고 둘째 날개 깃 밑에 첫째 날개 깃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둘째 날개 깃이 여기부터 홈을 좀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개 깃은 가장 밑에 있으니까 가장 낮겠죠. 위치가 가장 낮은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까 첫째 날개 덮깃이 있다 그랬죠. 첫째 날개 덮고 그게 그거 정도까지는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첫째 날개 덮깃이 있으니까 그걸 눌러서 첫째 날개가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겠죠. 이렇게 9장이 9장을 다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깎겠습니다. 그럼 이쪽 반대편에서도 날개가 둘째 날개 깃이 있을 거고 첫째 날개가 이쪽 왼쪽 첫째 날개 깃이랑 겹쳐지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그러면 이 공간이 좀 생기네요. 그 공간도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공간도 날개 사이 공간을 입체감이 있죠. 여기도 첫째 날개 덮기 표시하고 그보다 일단은 홈을 좀 쫙 내주고 으로 둘째 날개 밑에 첫째 날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단청을 사실
이제 이렇게 9장을 이렇게 표현을 칼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 작업 시간이 걸리겠죠. 이럴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거기 조각도 중에 평칼이 있습니다. 평칼이 약간 납작하게 생긴 칼로 이렇게 쫙쫙 밀어주면 잘 나가는데 조각도도 뭐한 거기 지금 저희가 쓰는 조각도가 하옹 조각도인데 뭐 가격 그 파워그립이라는 일본 제품 성능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격대도 2,000원 정도니까 조각도도 여러 형태로 된 거 사서 그냥 편한 형태를 취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 한 자루로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이제 효율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대충 만들어지면 일단 사포로 좀 다듬어 주는 게 좋습니다. 모양대로 사포를 딱 접어서 모양 맞춰서 셋째 날개, 둘째 날개, 그리고 첫째 날개.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면 대충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등, 어깨, 덮기실 있고 뭐 약간 여기 표현해 줬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덮기 그리고 셋째 날개 깃이죠. 셋째 날개 깃이 원래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 겹쳐진 거죠. 겹쳐진 걸로 돼 있고요. 두째 깃, 그 밑에 6장이 있다 그랬죠. 일단은 큰 그룹별로만 이렇게 해줘도 그냥 새 날개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덮기신 들어가고요. 저 큰 날개 여기가 이제 원래는 9장이 이렇게 이제 더 디테일 있게 이제 파주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꼬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나 크게 해주고 옆에 조금 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참새를 조금 디테일 이걸 참새도 맨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는데 이건 이제 시간 많이 걸리겠죠. 요거 다 파는 게 요거는 아까 그룹별로 크게 참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큰 덮기실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둘째 날개 그 6장을 있는 그 저기 흰 띠가 있는 거 덮기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다른 새들도 다 보이는데 다른 새들은 색이 비슷해요. 그죠? 그 등과 어깨 색이 다 패턴도 비슷하고 해서 색이 비슷해서 잘 안 느끼는 참새는 여기가 하얀 띠가 있으니까 이걸 생략을 할 수가 없겠죠. 참새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동정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하얗게 두 띠가 들어가고 여기 아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셋째 날개깃이라 했죠. 셋째 날개깃 원래는 이렇게 이제 날개가 크게 세 개가 보이고 겹쳐져 있다고. 그 밑에 둘째 날개깃 6장 들어간다 했죠. 그 밑으로 둘째 날개깃 첫째 날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까 가슴털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참새도. 참새는 이게 겨울에 보면 앞에서 보면 둥글둥글하게 보이죠.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져 있어서 여기 다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를 추우니까 감싸야죠. 몇 부분. 꼬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도 하다가 제가 말았네 작업. 자,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배 밑 부분 아까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양 가운데 부분 조금 넣고요. 양 사이드 부분에서 갈라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배설기관 아래 꼬리 덮기. 그래서 이 뒷부분을 아래 꼬리 덮기를 표현하려면 여기를 많이 깎아야 되겠죠. 이렇게 깎다 보면 여기 다리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을 만들고 싶으면 배설기관 옆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끼워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박새도 아까 그냥 타입별로 등 그리고 여기 셋째 날개 그 날개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둘째 날개, 첫째 날개. 잘 디테일이 생각하지 나지 않으면 어쨌든 3, 2, 1 순인데 셋째 날개 것이 제일 먼저 석장이 보이고 그 밑에 6장 3, 6, 9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3, 6, 9네. 3, 6, 9고요. 거기 이제 큰 새들은 여기 둘째가 6장이 아니고 9장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개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물새나 이런 먼 장거리 또 여행하는 새들은 뭐 양력과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슴털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채색을 간단하게 이제 해보겠는데 채색도 보면 참새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약간 스무디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약간 포크아트 쪽을 스무디 하다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매끄럽게 깎아서 샌딩을 많이 한 다음 채색으로 아예 털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스무디라고도 하던데 우리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깎을 만큼 깎았는데 또 이렇게 스무디하게 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요거 차이는 보면 얘는 좀 매끄러우면서 아까 스무디라고 그랬으니까 매끄럽겠죠. 자, 얘는 뭔가 조금 틀 느낌 나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칼로 깎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사실 뭐 아주 디테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깃털의 그 기축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버닝 펜으로 이제 이런 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걸 하고 싶다 아니면 버닝 펜이 집에 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살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워크숍은 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쭉 만들어 놓는 거 시범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서 본인들이 조금 내가 어떤 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거 개인적으로 장비를 조금 더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있는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버드 카빙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가지고 채색을 사실 뭐 채색은 저도 수업 같이 하다 보면 저보다 채색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뭐 하는 방식대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 눈은 그냥 아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파서 제가 채색을 해서 이렇게 눈에 접착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하죠. 실제 눈알처럼. 이 눈알은 그냥 플라스틱 눈알입니다. 그냥 어디 시중에 문방구에 많이 파는 거예요. 굉장히 싼 겁니다. 한 개 20원, 30원 정도 하는 거. 여기 어묵눈이는 얘 눈도 그런 거네요. 지금 거기 며느리 미식개라는 열매의 씨앗이 있는데 그걸로 제가 초기에는 했었거든요. 그게 작은 새는 얘로 해놓으면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씨앗이. 그래서
느낌도 좋고, 동박새나 말고 솔새나 이런 종류들은 이걸로 눈알을 박아놓으면 느낌이 있고요. 그 색도 변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집에 드릴이 있거나 할 경우에 이런 조그만 플라스틱 눈을 이렇게 잘라서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무 완전히 목공 위에 나무 위에 다른 소재를 쓰기 싫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 눈을 이렇게 깎아서 넣고, 여기 까만 볼펜이든 뭐든 이렇게 채색을 해서 좀 이따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채색 도구를 조금 준비한 다음에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짜서 하면 됩니다. 예,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 뭐 물만 잡고. 색연필로 채색을 하셔도 느낌 좋습니다. 느낌 괜찮고. 근데 좀 오랫동안 많은 색을 차츰 올려서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샌딩을 곱게 해주셔야 돼요. 샌딩을 곱게 해서 해야 색연필이 잘 올라가지, 샌딩이 좀 잘 되지 않으면 색연필이 색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감, 네. 거기 뭐 우리나라 이게 특새들이 보면 다 색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갈색 위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색을 칠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좀 색을 조금 수월하게 칠하려면 이렇게 제소를 붙여서 이렇게 하얀 미색인데 이렇게 해서 마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칠을 하면 조금 더 낫긴 한데, 뭐 샌딩만 잘 되면 굳이 제소가 없어도 예, 그대로 막바로 색을 적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만. 그럼 뭐 만만한 걸 뱁새로 해볼까요? 일단은 뱁새 색깔이 그냥 이런 계통이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쭉 해서, 아크릴의 장점은 또 그냥 마른 다음에 위에 자꾸 색을 올려도 상관이 없고, 처음에는 이게 나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물을 좀 약간 묽게 해서 이렇게 이제 쭉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채색은 그냥 사진들 보고 그러니까 사진도 보면 막 색이 또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따라서 하늘색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사진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새를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그때 무슨 색깔과 비슷한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색깔로. 여기서 한번 살짝 말린 다음에 예, 칠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진한 것 하니까 약간 연한 색깔이랑 좀 섞어서 해볼까요? 너무 하네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한번 색깔 내 느낌대로 나오는 색깔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나무에서는 이게 물이 금방 흡수돼서 이게 잘 색이 안 칠는데 이게 한번 마른 다음에 그 위에 칠하는 걸 칠할 때는 훨씬 수월합니다. 필요에 따라 꽃창에 여기 가운데 구멍 뚫어서 나무 꽃창에 꽂아두고 들고 하면 손에 뭐 묻지 않고 좋겠죠. 참새는 그냥 색이 딱 어디 보면 거기 머리 갈색, 뺨 흰색, 눈가에 까만색 이렇게 약간 패턴 형태 딱딱딱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구획이 잘 정해져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얘는 색이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위에서 진하면서 밑으로 넘어가면서 연해지는 어떤 그런 색이어서 오히려 조금 칠하기가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이가 달라서 그냥 물을 그냥 쑥쑥 먹으니까 참새는 이제 등의 무늬가 약간 오렌지빛하고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 까만색이 깃털마다 이렇게 조금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어져서 그냥 하나의 어떤 패턴처럼 뭐 이런 패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깃 하나에 까만색들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렌지색 해서 쭉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요거는 좀 약간 제가 다른 데 어디 전시하려고 좀 특별하게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발가락도 그냥 쳐서 구부려서 그냥 구겨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색이 보면은 뺨 쪽으로 이제 얼굴 눈을 경계로 하면서 내려오면서 좀 밝더라고요. 흰색이나 이런 색을 가을색이 좀 섞든지 해서 그라데이션처럼 얼핏 보면 이 색이 전부 다 갈색 이제 약간 주황빛이 도는 갈색색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약간 연두색도 있습니다. 얘가 등에 연두색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갈색 바탕으로 해서 누색도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아래 털도 약간 누색빛이 그냥 뭐 특선 있는 데를 조금 더 약간 더 좀 연하게 흰색을 조금만 더 해볼까? 너무 하얗네. 그냥 이색 저색 뭐 이렇게 비슷한 내가 생각한 색깔 나올 때까지 한 번씩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돼요. 이제 그 날개 깃은 위에서 보면 약간 진한 갈색 이게 또 사실상 이것도 바깥쪽은 약간 연하고 안쪽이 진하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칠하고 이 색의 긴 옆쪽은 보면 또 빨개요. 그게 나중에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실물을 뭐 관찰하면 워낙 얘들은 뭐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워낙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쪽은 이렇게 깃이 빨갛습니다. 위쪽에서 봤을 때는 좀 갈색이 진한 갈색과 약간 연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요. 꼬리도 이제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을 조금 더 얘랑 섞어서 너무 갈네. 이제 완전 말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 젖은 데 적고 하니까 이게 그리고 머리 쪽 뒤쪽으로도 조금 연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부리도 까맣죠 얘가. 머리 안으로 쏙 들어가고. 자, 그럼 눈을 살짝 찍어주겠습니다. 예, 눈이 들어가니까 조금 새답네요. 이런 데 조금 더 특선 있는 데나 코털 부분. 눈을 조금 이제 뭐 살짝 사실감 있게 반짝반짝. 이제 우리 보통 뭐 그라스 눈 이렇게 외국에는 눈알이 따로 이렇게 부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광역 접착제 조금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쑤시개나 이런 거 뾰족한 걸로 다 말랐나?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짝하죠? 근데 좀 기다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시 돌려서 뭐 이제 사실 뭐 색을 이렇게 빨리 칠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이제 말린 다음에 계속 칠하고 그래서 색을 이제 조금 디테일 부분 이렇게 작은 붓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다른 걸 소개 못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뭐 진행했습니다. 자, 사실 여기도 잠터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좀 이걸 나는 털 느낌을 확 주고 싶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볼까요? 지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털 느낌 나게 파고자 할 때 칼로 사실상 그 조각도로 이렇게 팔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각도로 이렇게 팔 수는 있겠죠. 파서 판 다음에 거친 부분 사포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요. 뭐 칼집을 계속 이렇게 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저기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기 전동 조각기가 있어요. 전동 조각기가 이거는 이제 제일 작은 건데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버드 카빙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각기 뭐 이건 새만 깎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파서 사용할 수. 단점은 이거 집안에서 작은 거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옆에 샌더기 이 앞에 촉을 바꿀 수가 있어요.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은 좀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닝펜인데 조금만 옛날에 뭐 이렇게 호랑이 그림 같은 거 인도 화가들이 인두로 호랑이 그림 그려서 옛날에 그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많이 팔았죠. 근데 이거 인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가열이 확 되는 겁니다. 버닝펜인데 예를 들어 아까 이건 이제 조각은 안 된 거지만 여기 있군요. 제가 아까 아까 팠던 거죠. 나는 이거를 날개를 이제 조각도로 파기가 조금 힘들다. 너무 작아서 그럼 얘로 이제 편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나무가 파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홈이 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세 번째 날개 깃을 아까 크게만 잡아놓고 하나는 크게 잡고 이런 그 안에 붙은 이 작은 거 굉장히 이제 그 단차 내기도 힘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뭐 칼로 파도 저는 칼로 아까 이제 하는 거죠. 칼로 판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칼로 판 거거든요. 이런 거 파기가 그 팔로 저건 팠지만 또 이 안에 이런 깃의 느낌을 이런 줄 때는 이건 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긴 모양을 낼 수가 있죠. 사실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얘들은 뭐 채색을 하면 아주 얇게 살짝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뭐 진짜 극사실주의로 가겠다 하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콧구멍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칼로 찍어도 만들어도 되고 얘를 할 수도 있고 부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틀 느낌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사실 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주고 얼굴은 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있죠. 얘가 그래서 사실 얘 그 새의 그 틀 구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시고 외국 사이트에 가면 외국 사이트 애들은 이런 게 틀이나 이렇게 패더 그러니까 깃 구조들이 조금씩 물론 버드 카빙 하라고 나온 건 아닌데 해부학 구조처럼 해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이 난 방향대로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이걸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 큰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색을 덮어버리면 얘들이 다 묻혀버리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서 조금 깊게 파주면 나중에 채색을 하고 나서도 여기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해서
촉도 깃털 모양에 맞춰서 아주 날카롭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쩍쩍쩍 하면 깃털이 진짜 깃털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을 텐데 저는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철사 얘는 조금 좀 뭉퉁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전동 조각기와 이런 버닝팬이 있으면 이제 새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새 다리를 하는 부분도 완전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거기 그 발가락을 요런 부분 아까도 어디 갔죠? 이렇게 사실 철사를 해서 이렇게 도부리면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들은 에폭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런 게 뭐 피구드 이런 에폭시가 있어서 요거 젤처럼 이렇게 이거 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찰흙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붙이면 이런 데가 붙여서 찰흙처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면은 에폭시가 좀 한 20-30분은 굳어서 그 형체가 딱 유지가 됩니다. 거기다 채색을 하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도 에폭시를 가운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다가 부러지거나 불이나 이런 게 부러졌을 때 그 에폭시로 이렇게 좀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거기 에폭시라든지 버닝팬 정도, 버닝팬 아니더라도 그 조각기 하나 있으면 상당 많은 부분 쉽게 될 수 있고요. 조각도는 이제 조각기보다 사실 뭐 칼이나 조각도를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더 디테일이 있게 되겠네요. 이제 저게 조금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깎아 보시다가 기본은 칼로 깎으셔야 됩니다. 기본은 칼로 깎을 때 깎아 보시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효율성과 이런 거 고려해서 좀 더 큰 새도 만들어 보고 싶고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조각기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목공에다가 새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 또 색깔도 뭐 어느 정도 좀 칠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저는 이 목공도 아주 잘한 편은 아니고 책을 잘 칠하는 편도 아닌데 조금씩 이제 새도 이렇게 어설프게 좀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또 새는 또 알면 알수록 또 신기한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는 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루두루 다 합쳐져서 어떤 삶이 조금 더 재밌고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신 거 제가 뭐 보여드린 게 되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상 또 아마 한계도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도 공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버드카빙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외국 유튜브에는 이런 그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보면서
버드 카빙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그 뭐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부품이나 이런 게 자체가 잘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재료 가지고 이걸 한 거니까 사실 뭐 메탈 외국은 다리가 이게 세 다리 다 팔거든요. 눈알도 다 팔고 그 세 종류별로. 그 이제 박제할 때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쓰시는데 뭐 그렇게 다 구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철사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 이거 하나의 재미있는 멋진 취미로 생각하고 이 버드 카빙에 임하시면 그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시고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뭐 댓글로 저희가 답을 해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슬슬 먼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뭐 질문 없으시면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시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버드카빙 이렇게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을 들어와서 뭐 그때는 뭐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이렇게 알려주기가 쉬우니까 그 수업을 신청을 하시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새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내도 되나요? 예. 자, 뭐 약간 뭐 어수선했지만 이렇게 막 새가 정신없이 있네요, 그죠? 자, 뭐 이 정도에서 버드카빙 수업을 워크숍이죠. 워크숍을 마치고 혹시 뭐 이제 내년이나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일관성 있게 짜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켜봐 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